안녕하세요. 케이오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매일 아침 전해드리는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칼럼 제목이 참 흥미로워요. 세대를 잇는 식탁의 마법. 네, 마법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죠. 근데 이 제목 딱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엥 싶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명절이나 가족 모임 식탁 솔직히 마법보다는 전쟁에 가까울 때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세대 차이 나는 대화에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칼럼은 바로 그 평범하고 때로는 힘겹기까지 한 식탁이 사실은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말합니다. 네, 시간을 관통하는 마법 같은 공간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1931년에 발표된 한 편의 연극을 통해서 풀어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집 식탁은 전혀 마법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마음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칼럼이 소개하는 썬턴 와일더의 연극 긴 크리스마스 정찬이 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지 한번 샅샅이 뜯어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보여주는 시간과 가족이라는 거대한 개념이 지금 여러분의 식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찾아보는 거죠. 식탁의 마법을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멋진데요. 자, 그럼 그 단초가 되는 연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긴 크리스마스 정찬. 네, 이 연극 형식이 정말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무대 위에는 그냥 달랑 식탁 하나만 놓여 있대요. 네, 아주 미니멀하죠. 고작 40분.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무려 90년에 걸친 한 가문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90년이면 거의 세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40분 만에 보여준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극의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몇 년이 흘렀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시각적 장치를 사용하거든요. 칼럼에 묘사된 것처럼 무대 양쪽에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 문이요? 네. 한쪽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탄생의 문이고요. 반대편에는 검은 벨벳 천이 드리워진 죽음의 문이 있죠. 탄생과 죽음의 문이라. 네. 연극이 시작되면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아기들은 항상 저 탄생의 문을 통해 무대로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가족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하죠. 반대로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든 세대는 어느 순간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편 죽음의 문으로 조용히 퇴장해요. 와, 이 입퇴장이 40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와.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저희 집 식탁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물론 저희 집엔 그런 문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지만요. 하하, 다행이죠. 하지만 그 장면을 직접 본다면 와, 정말 강렬할 것 같아요. 대사 한마디 없이도 삶과 죽음, 그 세대의 순환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태어나서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식탁에서 웃고 떠들고 싸우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조용히 떠나가는 인생의 과정이 그 식탁 위에서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는 흐름을 보면서 개인의 삶은 유연하지만 저 식탁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계속 이어지는구나 하는 영속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나도 가문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연극을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건축물이라고도 표현해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탄생과 죽음의 문이라는 기둥으로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는 셈이죠. 시간을 눈에 보이게 만든 건축물이라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극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던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칼럼에 인용된 반복되는 대사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100년 뒤에는 모두 똑같아질 거야 라는 말이요. 아, 그 대사요? 솔직히 이 대사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좀 차갑게 들렸어요. 어차피 다 부질없다는 식의 약간 허무주의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사에는 사실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방금 느끼신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컬럼에서 우주적 관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에요. 우주적 관점? 네. 지금 당장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갈등,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1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자로 재어보면 사실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아, 마치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국경선이 안 보이는 것처럼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편 시각으로 보면 지금의 문제들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일종의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사의 두 번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연극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요? 네, 칼럼에서 머더 바이아드라는 역할을 예로 들고 있죠. 이 역할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 가문의 정신적 지주이자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뭐랄까 직책 같은 겁니다. 직책이요. 네, 영국 속에서 처음 머더 바이아드 역할을 하던 할머니가 죽음의 문으로 퇴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며느리였던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이어받아요. 아, 그리고 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죠.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머더 바이아드라는 가문의 중심 역할, 그 무게감과 책임감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마치 왕관 같아요. 왕은 죽어도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개인의 삶은 유한하지만 가족의 중심이라는 역할은 계속 누군가에게 이어지면서 공동체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100년 뒤에도 똑같다는 말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였네요. 바로 그거죠. 와일더는 이를 통해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와, 칼럼에 나온 비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를 관통하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네네. 이 연극은 우리를 잠시 물 밖으로 꺼내서 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 거대한 시간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장친셈입니다. 그 마더바이아드라는 역할이 대물림된다는 지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봐야죠. 칼럼에서 시니어 세대에게 가족의 시간을 엮어가는 지혜로운 등대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했죠. 네, 총 4가지의 구체적인 지혜를 제안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른으로서 이렇게 하세요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연극의 통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우주적 관점으로 갈등을 포용하기입니다. 우주적 관점. 명절 식탁에서 자녀나 손주 세대랑 정치나 사회 문제를 의견이 다를 때 정말 속 터질 때 많잖아요. 많죠. 거의 단골 메뉴죠, 그건. 그때 그걸 네 생각은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 연극의 관객처럼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요. 네, 우리 가문의 90년 역사라는 긴 연극 속에서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구나. 100년 뒤에는 이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멋진 말인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명절에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90년 역사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좀 비현실적인 조언 아닐까요? 물론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는 거죠. 시니어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경험과 시간이. 네, 젊은 세대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미소, 그게 바로 식탁의 긴장을 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마더바이아드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관점의 전환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조언은 뭐였죠?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주기. 역사의 기록자요? 네, 마더바이아드가 가문의 중심 역할을 대물림했듯이 가문의 크고 작은 역사와 전통, 소소한 기억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은 시니어 세대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른 말씀 잘 들어라 식의 훈계와는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아주 사소한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너희 할아버지는 명절에 이 동그랑땡을 참 좋아하셨지. 엄마가 너만 했을 때 이 식탁에서 숙제하다가 국그릇에 코를 박은 적이 있단다.
같은 따뜻한 이야기들이요. 허허, 그런 이야기 좋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우리 가족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유대감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조언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함께 읽고 나누는 문화를 제안해 보라는 거요. 네.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거나 그냥 의미 없이 TV만 보는 대신에요. 네. 이 긴 크리스마스 정찬의 짧은 대본이나 좋아하는 시 한 편, 혹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옛 편지 같은 것들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라는 제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솔직히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 다들 주목, 내가 시를 한 편 읽겠다 하시면 가족들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손주에게 할아버지한테 이 동시 한 번만 읽어줄래 하고 부탁하거나, 아, 그건 괜찮네요. 옛날에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를 찾았는데 제일 우스갯 구절 하나만 읽어줄게 하고 가볍게 시작해보는 거죠. 아, 재밌겠네요. 중요한 건 콘텐츠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TV를 볼 때는 시선이 모두 스크린으로 향하지만 무언가를 함께 낭독하는 순간 시선이 서로에게로 향하거든요.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네. 그 어색함의 순간을 넘어서면 의외로 아주 특별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언은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같았어요. 현재라는 선물을 만끽하기. 맞습니다. 연극 속 인물들이 100년 뒤에는 다 똑같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온기라는 거죠. 그렇죠.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제잘거리는 손주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배우자의 얼굴에 늘어난 주름을 애정어리게 바라보는 그 순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현재라는 발판 위에서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네 가지 조언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결국 시간의 관찰자가 되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갈등을 우주적 관점에서 보고 과거의 기록자가 되며 현재의 순간을 만끽하고 함께 읽으며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를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붙잡고 그 의미를 되새기려는 노력이죠. 연극의 관객처럼 우리 가족의 시간을 한 발 떨어져 조망하는 지혜. 그게 바로 칼럼이 말하는 마법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손탄 와일더의 연극과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식탁이 사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매우 특별한 타임머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한 대화와 웃음, 때로는 지긋지긋한 갈등까지도 우리 가문이라는 긴 연극의 한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가족 식사 시간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알고 계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식탁은 일생의 기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칼럼은 과거의 이야기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반대로요? 네, 만약 여러분이 50년 후 바로 그 가족 식탁에 앉아있을 미래 누군가에게 단 한 문장의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꼭 이어졌으면 하는 우리 가족만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한 문장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겁니다.